그날 밤 한밤중에 줄리앙은 푹게 집에 당도했다. 신중하기 짝이 없는 이 총명한 친구는 예상되는 친구의 앞길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우선 놀라버렸다. 자유주의파인 그 사나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 되면 자네는 정부에서 어떤 지위를 얻는 것이 기껏이겠군. 그러면 신문에서 실컷 얻어맞는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자네의 소식을 듣게 되는 날은 자네가 창피를 당하는 날이 되는 셈이지. 생각해 보라고. 자네가 주인이 돼서 장작 장사로 100루이를 버는 편이 정부에서 4,000프랑 버는 것보다도 훨씬 낫단 말이야. 가령 그것이 솔로몬 왕의 정부라고 해도 말이지. 그가 뭐라고 하더라도 줄리앙은 그것이 시골 뜨개의 옹졸한 근성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지금 겨우 자기가 세상에서 활개칠 장소에 나서려고 하는 것이다. 줄리앙이 보면 파리는 제주군의 소굴이며 원모가 투성이 위선자 투성이일지 모르지만 부장송의 주교나 아그드의 주교같이 세련된 제주군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파리로 간다는 행복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사라져버렸다. 친구 앞에서는 줄리앙은 삐라르 사제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음 날 낮 베리에르에 닿았을 때 줄리앙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였다. 다시 한번 레날 부인을 만날 작정이었다. 우선 자기의 최초의 보호자였던 친절한 셀랑 사제에게로 갔다. 사제는 엄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나에게 무슨 의리 같은 것이라도 느끼고 있는가? 셀랑 사제는 줄리앙의 인사에 대답하려고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어떻든 점심 식사나 함께 하고 가라고. 그동안에 타고 갈 말을 빌리러 보낼 테니까 그것이 끝나면 아무도 만나지 말고 베리에르를 떠나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고 줄리앙은 제법 신학생답게 대답했다. 그 뒤로는 오로지 신학과 아름다운 라틴에 대한 얘기뿐이었다. 줄리앙은 말에 탔다. 약 4킬로쯤 가서 숲을 발견하자 누가 보지는 않을까 확인한 후에 숲속으로 들어갔다. 해가 떨어질 무렵 말을 돌려보냈다. 한참 후 어떤 농가에 들어가서 사닥다리 하나를 샀다. 교섭한 결과 농부는 사닥다리를 지고 베리에르의 피델리떼 산복길을 내려다보는 조그만 숲까지 따라올 것을 승낙했다. 헤어질 때 농부가 말했다. 같이 오긴 했지만 젊은이는 징병 깊이 자던가 아니면 밀수를 하는 분이죠. 뭐 근심 마슈. 사닥다리 값은 충분히 받았고 나 역시 이제까지 밀수품인 시계 부품을 날랐으니까요. 몹시 캄캄한 밤이었다. 한밤중의 1시쯤 줄리앙은 사닥다리를 짊어지고 베리에르의 거리로 들어섰다. 레날 저택의 훌륭한 정원을 가로지르는 급류 밑으로 댈 수 있는 한 서둘러 내려갔다. 그 깊이는 10피트 가량이었고 양쪽의 벼랑은 돌축대로 되어 있었다. 사닥다리 덕분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도 없었다. 개들이 어떻게 나를 맞아줄까? 문제는 그것뿐인데 개들은 지저대기 시작했고 이쪽으로 곧장 달려왔지만 살그머니 휘파람을 불자 꼬리를 치기 시작했다. 철책은 모두 잠겨 있었지만
계단식의 정원을 한 단 한 단 올라가 어렵지 않게 레날 부인의 침실 창 아래까지 이를 수가 있었다. 정원으로 향한 쪽의 침실 방문은 땅에서 불과 10피트밖에 되지 않는다. 덧문에는 하트형의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줄리앙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난처하게도 그 조그만 구멍으로 방 안의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것이다. 어쩐다. 오늘 밤 레날 부인은 이 방에서 자지 않는군. 어디에서 자고 있을까? 개가 있는 것을 보니 온 집안 식구가 다 베르에리에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등불이 켜져 있지 않는데도 들어간다면 주인인 레날 씨나 다른 낯선 사나이와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 되면 큰 추태가 벌어지겠지.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물러서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만약 방 안에 낯선 사람이 있다면 사닥다리 같은 것은 내팽개치고 한달음에 도망치면 되지. 그러나 만약 부인이 있다면 어떤 응대를 받게 될까? 부인은 완전히 회개하여 아주 믿음이 깊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하여간 아직 조금은 나의 생각을 해주겠지. 요전에도 편지를 띄워주었을 정도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결심이 섰다. 가슴이 조마조마 떨렸지만 하여간 죽든가 만나든가 어느 쪽이라고 각오를 하고 덧문에 조약돌을 던졌다. 대답이 없다. 사닥다리를 창가에 세우고 자기 손으로 덧문을 두드려 보았다. 처음에는 약하게, 다음에는 좀 더 힘을 주었다. 아무리 캄캄하다고 하더라도 나를 노려서 총을 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 미치광이 같은 모험을 감행하는 용기도 부려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밤 이 방에는 아무도 없군. 그렇지 않다면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이 그 누구든 벌써 깨어났을 것이다. 그런 이상 이제 상대방을 조심할 필요는 없다. 단지 다른 방에 자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해야 하리라. 줄리앙은 일단 아래로 내려가 덧문 하나에 사닥다리를 걸고 다시 올라가서 하트형으로 생긴 엿볼 수 있는 구멍으로 손을 넣었다. 다행히 덧문을 잠그고 있는 고리새에 달린 철사가 곧 손에 닿았다. 그 철사를 잡아 당겼다. 덧문의 고리새가 벗겨지고 힘을 주기만 하면 곧 열린다는 걸 알았을 때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금씩 열면서 내 목소리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목을 들이밀 수 있을 정도로 덧문을 열자 그는 조그만 소리로 몇 번인가 불렀다. 놀라지 마십시오. 접니다. 귀를 기울이고 확인하니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그리고 벽난로에는 반쯤 꺼져가는 불조차 없었다. 이것은 확실히 나쁜 징조다. 총을 조심해야지. 일순간 이렇게 생각했으나 이윽고 대담하게 손가락 끝으로 창문을 두드려 보았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다시 힘을 주어 두드렸다. 비록 유리창을 깨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두지 않을 테다. 아주 세게 두드리고 있는 동안에 캄캄한 속에서 무엇인가 하얀 모습 같은 것이 방을 가로지르는 듯이 여겨졌다. 이윽고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는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다. 아주 천천히 이리로 다가오는 모양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줄리앙이 엿보고 있는 창문의 상대방이 한쪽 뺨을 다가대는 것이 보였다. 줄리앙은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뒤로 약간 물러섰다. 그런데 워낙 어두워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상대방이 레날 부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놀라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사닥다리 아래서 개들이 둘러싸고 어슬렁대면서 어르렁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들렸다. 염려 마십시오. 접니다. 하고 제법 큰 소리로 여러 번 되풀이했다. 역시 대답이 없었다. 하얀 망령 같은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열어주십시오. 아무래도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줄리앙은 창문이 깨어져라 하고 계속 두드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